안녕하십니까. 소방학 개론과 소방관계 법규 강의를 맡은 정태화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소방학 개론 및 소방관계 법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이런 시절에 배울 수 없는 여기만의 그 사회과학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을 항상 접하실 때에는 제일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게 그 사회과학에서 요구하는 용어들을 어떻게 명확하게 파악하느냐가 공부의 시작입니다. 특히 개론하고 이 법규 문제는 이 분야에서는 용어를 명확하게 아시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설치권자, 운영권자 혹은 의무자들, 이 권한과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시는 게 공부의 기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들 소방학 개론이라고 하면은 소방과 관련돼서 뭐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학 개론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기 전에, 가르치기 전에 생각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불이 나면 불을 꺼야지. 그리고 불은 어떻게 끈다? 통상적으로 물을 뿌리는 게 기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을 뿌릴 때는 얼마만큼 뿌리느냐? 그냥 많이 뿌린다. 사실 배우기 전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시험을 본다 그러면 불이라는 게 뭔지, 불은 어떻게 끄는 건지, 내가 있는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배우기 시작하는 게 소방학 개론의 공부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시면 소방학 개론은 소방 조직과 재난관리와 화재 및 연소 이론, 그 다음에 소화 활동 혹은 소화 이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구분 자체는 소방학 개론을 이루는 근간 구성입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소방학교에서, 중앙소방학교에서 정해진 이 시험은 요걸 기준으로 보겠다라고 정해진 거이기 때문에 뭐 어디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가 불 끄는데 물 많이 뿌릴 거야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각 개념에서 어떤 거를 잘 포인트를 잡아서 맥을 집어서 공부하느냐가 여러분들의 그 수험 기간을 단축시키느냐 늘리느냐를 그 좌우하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방관계 법규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방학 개론하고 소방관계 법규를 공부하시는 게 기본이 되겠죠. 소방관계 법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나눠집니다. 1958년도에 소방법이라는 게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소방법이 2003년도에 이렇게 4개로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전문 분야로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이건 공채 기준인 거고, 특히 이제 학과 특채 중에서도 학과 특채는 이 소방 기본법하고 소방시설 이거를 그 세 번째에 나와 있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상 줄여서 소방관리법이라고 합니다. 이 소방관리법 2개만 놓고 시험을 보고, 자, 일반적으로 공채는 이 4개의 법률에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학과 특채는 2개의 법과 시행령까지만 공부합니다. 그래서 학과 특채분들은 좀 범위가 작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셔야 되고, 공채분들은 4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범위로 공부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방기본법은 소방 전체에 대한 일반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소방공사업법은 자, 건물을 짓고 있다. 그럼 그 건물을 소방법에 맞게 잘 짓게 유도를 하는 게 소방공사업법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건물을 다 지었어요. 그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제조소라든가 아니면 주유소라든가 이런데 그 위험물들 혹은 뭐 특수인화물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곳들은 어떻게 해야지 잘 그 안전하게 취급할 것이냐를 놓고 다루는 게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하나씩 그 법의 목적에 맞게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법률을 공부하실 때는 각 법의 목적과 용어를 외우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전에도 얘기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관계법규라는 말이 나오면은 법의 목적과 용어, 그리고 모든 사회과학의 공부의 시작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당 용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용어의 뜻, 개념, 이게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공부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맨 처음에 우리가 소방학 개론부터 생각을 하시는데,
통상 여러분들이 이 소방학 개론이라는 표현을 쓰면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예전에는 소방공학이라는 말로 해갖고 연소와 화재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물론 연소 이론, 화재 이론은 있는데 예전에 그렇게 막 그 어렵게 하는 공부 방법은 지금은 그렇게 유용한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방관을 뽑는 거지 우리가 화학공학자를 뽑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의 원리만 알고 어떻게 하면 잘 끄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잘 끄는 사람을 뽑는 게 소방 공무원 시험인 거지 화학을 잘해서 원자기호, 분소기호 다 외우는 사람을 뽑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의 포인트를 내가 보는 시험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공부하시는 게 그 공부의 시작의 근본입니다. 자, 그래서 소방학 개론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소방 조직이 나옵니다. 자, 이 영역 안에는 자, 소방의 개념, 소방이란 뭐냐? 옛날에는 불만 끄면 소방이었어요. 지금은 소방 안에 구조도 하고 구급도 하고 예방도 하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의 개념부터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일하는 조직이에요. 그럼 그 소방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쭉 역사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한국사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소방 조직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통상 소방의 역사는 매년 그냥 많이도 안 나옵니다. 딱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포인트만 잘 잡아서 외우시면은 그냥 나 한 문제 맞추는구나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소방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행정이란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 행정 개념이 어떤가라는 걸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일하는 조직 계급은 어떻게 되는지,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내 설치권자, 운영권자, 임명권자는 누군지를 배우는 게 소방 조직의 구성 및 설치나 운영권자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인사, 적어도 내가 일하는 조직에서 나의 인사권자가 누군지, 혹은 나의 명령권자가 누군지, 아니면 내가 업무를 할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방 인사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재난관리입니다. 자, 소방의 역할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재난이죠. 물론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에서 하겠죠. 그런데 재난이 국소적으로 일어나거나 하면은 통제단이라든가 대책, 안전대책본부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는 뭐 시군구부터 시도까지 국가까지 이렇게 차분히 하나씩 올라옵니다. 재난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죠. 자, 그랬을 때 재난 관리 개념이 뭔지, 재난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배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우리는 재난과 관련돼서는 뭐 미국식 이론, 유엔식 이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와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만든 근간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공무원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대부분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간으로 해서 시험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 안에 있는 목적과 용어와 여기서 그 지정해 놓은 권한권자를 잘 공부하시는 게 이 공부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자, 구조 및 구급 서비스가 나옵니다. 구조 및 구급은 예전에 소방이라 하면 그냥 불만 끄면 됐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구조 및 구급 서비스는 1983년도에 86년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서 우리나라에 새로 들어온 그 서비스 개념의 새로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구조는 어떻게 되고 구급은 뭐고 조직은 어떻게 되고 운영권자는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를 하는 게 거의 이 공부의 근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재난 및 구조 구급 조직 어떻게 조직하는지, 누가 운영하는지, 누가 권한권자인지를 배우는 정도가 재난관리 이론의 거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연소 화재 이론이 나옵니다. 보통 이거는 예전에 책을 어렵게 쓰던 시절, 어렵게 공부하던 시절엔 소방공학이라고 해서 소방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처음에 공포로 다가왔던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공무원, 소방 불 잘 끄는 소방 공무원을 뽑는 거지 절대 화학공학자를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소기호, 뭐 분자 이론 막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지정된 것들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뭐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다루는 거, 예컨대 가스를 놓고 보시면 가스는 메탄, 부탄, 프로판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거는 메탄 하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도시가스, LNG 그러면 잘 압니다. 그게 주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부탄은 여러분들 부탄가스 많이 다루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씁니다. 화재가 가장 많이 일어나겠죠. 많이 쓴다는 건 그만큼 화재가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프로판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LPG 가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주 성분이 뭐고 그걸 어떻게 하면 불을 잘 끌 건지를 공부하는 게
이런 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연소 이론하고 화재 이론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그 안에 비정상 연소 안에서도 이상 연소가 들어가요. 그걸 폭발 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교재마다 뭐 이렇게 연소 이론, 폭발 이론, 화재 이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폭발 이론은 연소 이론의 하나예요. 다만 이상 연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상 연소는 자 사람의 내가 불을 붙이는 게 연소예요. 근데 화재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꺼야 되는 불을 화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사전적인 용어입니다. 그럼 소방관은 이걸 배우고 화재 이론을 배움으로 인해서 불을 어떨 때부터 꺼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각 성분들을 알아서 어떻게 잘 끌 것인가를 배우는 게 소방관 시험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소 이론에 배울 때 뭐 연소의 4요소 이렇게 배웁니다. 그럼 그 뒤에 소화 이론이 나올 텐데 소화 이론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 4요소 중 하나를 제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불이라는 건 그 4요소 중 하나만 제거하면 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화 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소화의 기본 개념이에요. 자, 이건 앞에 연소 이론, 화재 이론의 연장선상입니다. 소화 자체는 연소 이론에서 한 가지만 제거하면 돼요. 불은 가연물을 제거하든 뭐 산소 공급을 차단하든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제거하면 꺼지는 게 불입니다. 그게 불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이론까지는 배워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고 나면 소화도 불을 자 우리가 이걸 배우기 전에는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었습니다. 물로 끄고 물 많이 부으면 돼요. 근데 그러면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뭐 수송 피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물로 인해서 그 물건은 재활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적은 물로 혹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안 다치게 잘 끌 것인가를 놓고 공부하는 게 소화 전술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소화 약제를 또 배우게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기름화재에 우리 상식적으로 물은 뿌리면 안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왜 안 되냐 하면 화재면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기름화재는 일단 지식 소화가 기본이에요. 아니면 혹은 뭐 전기 화재가 났다. 그럼 가스 화재가 그 가스 소화 약제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화 약제를 어떻게 뿌릴 것인가까지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소방관들의 업무 중에 하나가 이거죠. 소방 시설들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배워야겠죠. 그래서 소방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게 잘 작동되는지 작동되는 기준이 뭔지 우리는 언제 이럴 때 소방 특별 조사를 나갈 건지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시고 나면 마지막에 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조사를 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화재 조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화재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배우면은 소방학 개론이라는 이론은 전체를 다 공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걸 공부하고 나면 소방관계 법규가 나옵니다. 소방관계 법규는 소방기본법이 4가지 법으로 분화가 됩니다. 2003년도에. 이거는 역사 문제에 나오니까 나중에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소방은 기본적으로 소방의 일반법으로서 소방기본법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은 공부하실 때 그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그리고 각각의 어떤 장에서 어떻게 규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는 거 정확하게 숙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규는 공부하실 때 뒤에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뭐뭐만, 뭐뭐 다 정확하게 문구를 외우시는 게 고득점 하시는 비법입니다. 왜냐? 법규라는 문제는 그 한 단어 때문에 답이 2개가 될 수도 있고 틀린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한 자도 빼놓지 않고 외우시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소방시설 공사법을 배워요. 자, 소방시설 공사법은 시설 공사예요. 소방시설 공사인데 크게 설계, 시공, 감리, 방염으로 배웁니다. 특히 소방에서는 어떤 분야를 가장 집중적으로 본인들이 업무를 할 때 보겠어요? 시공하고 감리겠죠. 설계는 분명히 들어는 있는데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있는데 소방에서 그렇게 막 그 건축 허가 내고 할 때 막 그 열심히 다루거나 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포커스를 시공, 감리, 방염 쪽에 맞춰야 되는데 방염은 뒤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따로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시공하고 감리, 그 중에서도 감리 위주로 공부를 집중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법률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자, 이 법률은 소방 그 시설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자, 이거는 건물이 다 지어졌어요. 지어진 상태에서 그 건물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잘 관리할 것이냐를 놓고 하는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장에서 정의하는 소방시설과 관련돼서 설치, 유지,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대로 잘 숙지를 하시면 돼요. 특히 여기는 외울 게 좀 많고 숫자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외워주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이 전체 소방관계 법규에서 크게 어려우실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법이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이에요. 자, 우리가 실생활로 쓰는 건물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우리가 많이 보는 데 중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유소, 아니면은 뭐 판매 취급소, 혹은 저 밑에 그 공단이나 공장 지역에서 하는 제조소 등이 있겠죠. 자, 그런 위험물을 다루는 제조, 판매, 취급소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혹시 여기 불이 나면은 어떻게 불을 끌 것인지에 대해서 대비들을 해놓습니다. 그거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자격증 시험을 볼 것이냐, 소방관 시험을 볼 것이냐, 소방사 시험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 법규는 약간의 포커스가 나눠집니다. 그 포커스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소방사 시험을 보실 분들이 자격증 시험 공부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시면은 당연히 공부기간 길어집니다. 당연히 자기네와 관련된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나눠 놓으시면은 이 공부 범위가 처음엔 굉장히 넓은데 점점 좁혀질 수 있습니다. 공부는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큰 범위를 넓게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시면서 점점 포커스를 줄여서 하셔야 돼요. 그럼 가끔 그렇게 물어봅니다. 좁혀서 하면 안 되냐, 처음부터. 좁혀서 하면은 문제의 응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본인이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체를 놓고 공부하시고 하시면서 알아가시면서 점점 줄여서 내가 보는 시험에 맞는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시면은 약간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어려운 문제라 그러죠. 변형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도 충분히 적응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겁을 내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험은 너무 얕잡아 봐도 안 된다는 거 늘 명심하시고, 이건 사회과학은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투자한 시간만큼 분명히 점수가 나온다는 거 명심하시고서 충분히 천천히 차분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강의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